드디어 제 차례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김 과장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는 오피스 워커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에 대한 안정성, 그로 인해서 신용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크레딧 포인트 스코어의 상승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저의 오피스 워커의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이제 비즈니스 퍼슨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드디어 제 차례인데, 마이크가 조금 고장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네, 마이크를 이제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사실 마이크 이게 조금 무겁습니다. 네, 좀 벌 받는 기분이에요, 사실 지금. 그래서, 일단 계속 지켜보면은, 저는 이제 I love a business person에서 사업가로서 어떤 게 좋을까? 일단은 우리가 오피스 워커하고 비즈니스 퍼슨을 비교를 했었을 경우에, 이제 오피스 워커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나는 이제 비즈니스 퍼슨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엔터프레너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가 정신으로서 뭐가 중요할까? 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네, free from complexity, 그리고 following your vision and value 이거입니다. 김 과장님도 저랑 얼마 전에 이제 비전과 밸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전과 밸류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퍼슨을 했었을 때 이제 일반적인 사업가가 아닌 이제 자영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와 같이 이제 투자안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내가 자영업을 됐던 개인 사업을 했던 이렇게 자기를 했었을 때 이 비전과 밸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첫 번째 제목을 Free from Complexity, Following Your Vision and Value 하고서는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네,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What does your heart want? 이 표현이에요. 사실 이게 조금 이제 뭐 낯간지러운 얘기긴 하죠. 너의 네, 심장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처음에 우리가 직장 오피스 월커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누가 심장이 원해서 정말 원해가지고 시작한 직업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의 첫 번째 딱 직업은 어땠었어요? 어떤 이유로 골랐었습니까? 저는 당시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심장이 뛴다는 경우는 잘 없고, 월급 받는 이제 저 오피스 워커들이 심장 뛰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저 지각했을 때랑 큰 실수했을 때, 그때 그렇죠. 심장 좀 뜁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네, 심장이 뛴다라는 게 뭔가 잘못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좋고, 그 전에 단지 이제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아니면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게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자기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프로젝트 비즈니스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치고 빠지는 사업이에요. 뭐 2년만 하고 접든지 3년만 하고 접든지,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어떤 이런 방법이 좋지만, 사실 자영업자나 개인 비즈니스가 하는 분들이 그 정도로 자본금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MZ 제너레이션이 처음에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라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있는 거를 처음에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네. 번째 질문은 뭐다? What does your heart want? 이 표현을 쓰신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What are your strengths?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면접 질문 같긴 해요. 처음에 면접 볼 때. 그래요. 김 과장님의 스트렝스는 뭡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 현재 가장 강점은 가성비죠. 예. 가성비요. 가성비.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왠지 근데 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그게. 네, 가성비란 단어가 원래 이제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서 네. 효율성이 뛰어날 때 얘기하는 건데, 네네네. 지금 이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제가 동시적으로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땐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연봉을 사용을 하더라도 나오는 아웃풋이 다른 종류로 다양하게 얻다 보니, 저의 장점이 이제 가성비가 된 게 아닌가 회사에서. 네, 사실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전 뭐 슬라이서스도 이미 얘기했지만은 현재 김 과장님 정도의 영작 실력에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조금 아깝죠. 제가 사실은 제 사업이 굉장히 잘 되면은 벌써 스카우트 하고 싶습니다. 벌써 스카우트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주 잘 안 되는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그래서 알겠습니다. what are your strengths?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네. 직장인으로서 오피스 워커로서 스트렝스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회사와 어울리는 사람, 회사의 인재상을 비교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짜맞춰서 스트렝스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네. 사실은 면접관들도 그런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 대답을 했었을 경우에는 사실 회사가 채용을 할 경우가 별로 없겠죠. 네. 진짜로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근데 그렇죠. 사실 신입사원에게 진짜로 마음에 드는 경우에는 사실 좀 커넥션이 있겠죠. 커넥션이 있지 않는 한 진짜로 마음에 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물어볼 수 있어요. 너의 심장이 뛰고 정말 그 심장이 뛸 수 있는 일을 할 때 정말 원하는 너의 장점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 강점은 남들이 몰라도 되거든요. 내가 알고 내 자신이 알고 그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 뭐라 하죠? 그 이너 사이트에서 진짜 느낄 수 있는 어떤 최상의 어떤 스트렝스를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저도 이제 면접 수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면접 수업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진짜 자기 장점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좀 면접 볼 때 조금 제가 이제 좀 속상하긴 하죠. 하지만 자기 사업할 때는 고유의 정말 스트렝스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What are your strengths도 질문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hat do you want to be? 사실 이런 질문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하긴 해요. 굉장히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질문이죠. 예. 그쵸. 꿈이 뭐냐 뭐 이럴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 그렇죠. 우리 하나 보죠. 그 우리 김 과장님은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어요? 저의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꿈을 꾸었군요. 예, 그래서 꿈이죠.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꿈은 뭐예요? 지금 꿈은 평온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예. 아, 그게 대통령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꿈이라는 걸 꿀 수 있는데, 이 What do you want to be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ollowing your vision and value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오피스 워커, 직장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꿈이라는 것 자체, 무엇이 되고 싶냐. 일반적으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이나 아니면은 연봉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커리어 패스를 높이는 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꿈일 수도 있겠는데 개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그래서 정말 자기 사업으로 만들려면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비전을 따라야 되는 건데 만약 비전이 없이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면은 결과적으로 make a profit, 수익을 만드는 데만 초점 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초기에는 사실 뭐 돈 버는 게 최고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좋은 거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물론 다는 그렇진 않죠. 하지만은 굉장히 그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ant you want to be는 실제로 내가 비전을 따라서 내 일이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이것들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볼게요. Is it related to achieving your goal? 사실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이 related to 하고서는 여기에는 꼭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 이때 투부정사 to achieve보다는 achieving 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목표랑 이루는 거와 관련이 있다. 어떠세요? 직장인으로서 김장님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저는 어카운트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새로운 비즈니스를 새롭게 만들어내자. 음. 아니면 기존의 고객사들의 매출을 어디까지 달성시키자라는 이제 일반적인 숫자적인 정량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것이 저에게 크게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드 자체가 세일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약간 그 비즈니스 퍼슨하고 비슷한 마인드셋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김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도 일반적인 직장인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마인드셋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퍼슨으로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단지 눈앞에 있는 미시적 관점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숲을 보지 못하고 이제 나뭇가지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elated to achieving your goal, 이 골이라는 걸 얘기했었을 게 단기적인 목표가 모여서 장기적인 하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게 기본적으로 following your vision and value와 맞춰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한번 볼게요. Is it first step to actualize your vision and value?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actualize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actualize는 이제 실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your vision과 value를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퍼슨 자기 사업을 할 때 뭐 주위 사람한테 들어서 여기가 목이 좋다. 아니면 이게 수익이 좋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은 비전하고 밸류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오픈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전과 밸류가 정확하게 없는 어떠한 업종과 직종이라면은 결과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슬럼프나 자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저는 이건 마찬가지라 보는데요. 막연하게 내가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 그러니까 회사 큰 곳, 그리고 연봉이 높은 곳 이런 곳만 쫓아다니다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그런 거에 인해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좌절감까지는 아니겠는데 약간 허무함이 좀 있죠. 그렇죠. 허무함이 좀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네. 어떠세요? 김 과장님은 그런 경우를 좀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뭐 직장인들은 보통 13579의 음. 기간에 맞춰서 예, 그 현타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현타라고 합니까? 직장 생활에 현타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게 나의 비전이나 밸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저에게 주어주는 비전과 밸류를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이제 허무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그래서 지금 김 과장님 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네. 직장 생활의 팁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건 있죠. 회사의 비전을 나의 비전과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MZ 제너레이션이 사실은 MZ 제너레이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회사의 비전이 나의 비전과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선 같이 가려면은 결국에는 회사의 변화가 필요한 건데 실제로 회사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하고 지금하고 그 가지 부분이 있죠. 제가 아까 했던 가지는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수분 아직까지 저는 변할 부분이 많은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irst step to actualize your vision and value는 이제 비즈니스 퍼슨만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질문 보면 is it possible to build your own time into your life?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의 시간을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자기 인생에 어떤 설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느냐. 물론 직장인도 이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장인은 점점 워라밸의 느낌이 일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워크의 삶은 자기 일이 아니고 라이프.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서 아웃 오브 워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어떤 자기의 라이프라고 느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김 과장님 볼 때는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휴가거나 휴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하고 이후부터가 내 삶이라 생각하지 일하는 시간을 제 삶이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좀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참 억울한 거지. 하루에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4시간을 온전히 투자해서 회사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컨트랙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그거 제 시간이 맞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 시간을 자기 거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순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퍼슨으로 시작을 한다라면은 워라밸, 워킹 앤 라이프 밸런스가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워킹이 라이프가 되고 라이프가 워킹이 정확하게 동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것도 의미 없고요. 일하는 것도 의미 없고 그냥 일하는 게 쉬는 거고 쉬는 게 일하는 것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하는 걸 고민해야 되고 또 매 순간 쉬면서도 또 일하는 걸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퍼슨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물론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하죠? 수반되는 이제 더 많은 책임감들도 따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build your own time은 확실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퍼스널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Are you ready to love whatever comes?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준비가 돼 있냐, 무슨 일인지 오더라도. 이거는 비즈니스 퍼슨,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개인 사업을 하든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이 상황을 견디고 책임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인데 직장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굉장히 화가 나죠. 네. 화도 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악의 사회는 사표 쓰고 나가는 경우가 있으시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 네. 퍼슨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Are you ready to love whatever comes? 이게 딱 준비가 됐다라면은 비즈니스 퍼슨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free from complexity. 그래서 free from은 이제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단순함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following your vision and value에서 여기에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보면 What does your heart want? 해서 너의 심장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What are your strengths? 네가 정말 생각하는 너의 강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What do you want to be? Following your vision을 하기 위해서 네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리고 Is it related to achieving your goal? 해서 정말 너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 관련된 일이냐? 그리고 It is first step to actualize your vision and value. 첫 번째 스텝인 것이냐? 실현할 수 있는 너의 비전과 value를. 그리고 Is it possible to build your own time into your life? 해서 가능한 거냐? 정말 너의 시간을 만드는 거. 너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는 Are you ready to love whatever comes? 그래서 무엇이 오더라도 감당할 자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퍼슨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들은 직장인이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심사숙고하고 시작을 한다라면은 저는 이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MZ 제너레이션이 만약에 오피스 워커를 시작하지 않고 내가 이제 제게 비즈니스 퍼슨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라면은 시작하기 전에 꼭 지금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7개의 질문을 먼저 자신한테 한번 던져보고 비즈니스 퍼슨에 스타트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첫 번째 이제 I love business person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김 과장님이 또 얘기하는 두 번째 우리가 왜 직장에서 출발하는 게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